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 방법인데요. 자, 여기 요거 보통 캐럿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숫자 6번 키 위에 있는 이 특수 기호입니다. 자, 이 특수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소스가 who is who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정규 표현식의 패턴을 자, 캐럿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who라고 했을 때 자, 이 소스에는 현재 두 개의 who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뒤에 있는 who는 선택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who만 선택된 이유는 바로 이 캐럿 때문입니다. 자, 캐럿이 등장하게 되면 이 캐럿 뒤에 나오는 문자가 이 캐럿 뒤에 나오는 패턴이 이 소스상에서 시작 위치에 있을 때 이 캐럿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캐럿 who라고 하게 되면 소스상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who로 시작되는 이 소스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캐럿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기호이고요. 반대로 달러라고 하는 이 기호는 그 소스의 끝에 위치하는 대상을 지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즉, who 뒤에 달러가 오게 되면 who로 끝나는 텍스트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3페이지에서 뭘 봤냐면 캐럿과 달러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바로 그 달러와 캐럿이라고 하는 문자가 소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보다 예제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여기 소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 패턴상에서, 정규 표현식 패턴상에서 이 문자열이 끝나는 위치를 지정하는 이 특수한 기호였잖아요. 근데 요 소스상에는 바로 그 달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소스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러분이 자, 캐럿하고서 달러를 한다면 자, 요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일단 의도, 자, 여기 있는 요 예제의 의도는 뭐냐면 달러라는 문자로 시작되는 텍스트를 찾겠다라는 뜻이고 아마 요것을 예상하고 만든 예제일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요 뒤에 있는 요 달러가 바로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달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역슬래시, 백슬래시, 그리고 위치는 엔터와 백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요렇게 생긴 원화 표시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백슬래시인데 한글 키보드에선 저게 원화 표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백슬래시를 입력하고 달러를 하게 되면 자, 이 백슬러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호인데요. 이 기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기호 뒤에 따라오는 문자를 정규 표현식에서 의미가 있는 문자가 아니라 정규 표현식에서 의미가 있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단순한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스페이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달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자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달러가 아니라 문자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이렇게 캐럿을 하게 되면 이것은 캐럿을 그 문자열의 시작을 의미하는 캐럿이 아니라 그냥 문자 캐럿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역슬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요건 뒤에서 살펴볼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하고자 했었던 요 예제 실패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캐럿이 나왔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그 다음에 달러를 썼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문자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문자열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 자, 백슬래시가 오고 달러가 되니까 문자 달러를 의미하게 되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달러 표시가 강조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escape라고 합니다. E-S-C-A-P-E.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역슬래시, 이 백슬래시를 여러분들이 쓰는 걸 통해서 그 백슬래시 뒤에 있는 문자를 그 코드상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요 달러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역할이 있었던 건데 그 역할로부터 탈출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escape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역할을 해제하고 그 달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문자로 파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슬래시, 그리고 역슬래시가 하는 그런 역할을 escape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케이스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슬래시 달러면 문자 달러이고 그리고 다음에 온 달러는 그냥 달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스에서 누가 선택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놈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문자열 달러인데 그리고 문자열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슬래시가 이 문장 안에 지금 역슬래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지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역슬래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또 붙여주게 되면 그러면 이 역슬래시가 이 뒤에 있는 역슬래시를 escaping 시켜서 문자 어떤 의미가 있는 그 문법적 요소를 그냥 문자열로 바꿔주는 역슬래시의 역할을 앞에 있는 놈이 해제시켜 준 거죠. 말이 어렵죠? 보시면 아는 건데요.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